뭐 어제 굉장히 강했던 시장이 오늘은 약간은 좀 숨고르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숨고르기 할 때 뭔가 우리가 해야 된다. 그쵸. 예, 그런 관점에서 네. 오늘의 주제는 이걸로 잡아봤습니다. 자, 뭐든 깔때기처럼 기승전 반도체 오를 땐 올라서 봐야 되고 또 조정받을 땐 또 내릴 때 반도체 사야 그러니까. 된다. 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반도체가 또 계속 들쭉날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뭐 오늘 반도체가 아주 나빴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제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좀 아쉬운 흐름들이 이어갔잖아요. 네. 8만 전자 넘어서 10만 전자 갈 거다. 뭐 18만 닉스 갈 거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은 계속 나오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죠. 근데 또 미국에서 엔비디아 전망에 대한 좀 불안함이라든지 이런 또 과대평가되었다. 이런 발언들도 나오다 보니까 과연 국내 반도체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건지 좀 더 우리가 꼼꼼하게 그 타이밍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김영일 전문가부터 이 반도체 참 재미있게 여기 써주셨는데 냉온탕입니다. 정말 냉온탕이에요. 맞아요. 어제 예. 다르고 오늘 다르고. 자, 과연 이걸 기회로 사야 될지 알아봅니다. 오늘 키워드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성장성 업황 회복 기대감 공전 올해 확실한 주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주셨고요. 최병훈 전문가는요? 조정은 실패다. 이렇게. 조정은 실패다? 네, 조정. 조금만 더 설명을. 네, 조정이 매수의 기회가 아니라 실패라는 조정은 것을 실패다. 기억하셔야 된다. 오, 알겠습니다. 그동안 하락할 때 사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허, 좀 이따 여쭤볼게요. 네. 예, 궁금하네요. 자, 김영일 전문가부터 들어봅니다. 근데 저도 좋게 이야기는 했는데 네. 막상 뭐 살 게 별로 없더라고요. 반도체 쪽에. 예, 지금 시장에서 아마 대부분 다들 느끼실 것 같은데 우리 시장에 이제 워낙에 주도주가 반도체랑 2차 전지잖아요. 네. 그래서 워낙 이제 이쪽에서 많이 종목을 찾으실 거고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5월 달은 무조건 개별 종목 장세다. 그래서 개별 종목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 말뜻은 뭐냐면 주도주가 가기는 힘들 거다라는 부분을 5월 달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시장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체감은 별로 안 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코스피 시장이 2745까지 오늘 올라와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전 단기 고점이 2779포인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반등이 사실 적게 나온 건 아닙니다. 굉장히 좋게 강하게 반등이 나온 건데 네. 이러한 동안에 사실 반도체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강했을까라고 한다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거든요. 일부 유리기판 쪽들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반등을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면 네. 전체적으로 조정이 크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왔어야지 우리가 먹거리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반도체 종목들은 조정이 나왔어야 될 종목들이 그렇게 조정이 많이 안 나왔어요.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그냥 계속 고점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소외되어 있었던 종목들은 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선에서 그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을 새롭게 사야겠다라고 했을 때 매력도가 크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네. 물론 저는 반도체를 올해 확실한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작년 한 저희 또 추석 때부터 해가지고 반도체는 무조건 보셔야 된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속 봐야 된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지금 당장에 코스피가 단기 고점 근처 구간까지 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반도체는 시장을 이끄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시장이 같이 상승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 또 반등이 좋은 이야기를 좀 같이 동반을 하고 상승이 나왔는가? 아니면은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오고 우려감을 약간은 좀 잦아들게 할 만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상승이 나왔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명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돼요. 좋은 이야기가 나와서 상승이 나왔는가? 아니면은 계속 걱정하다가 걱정이 살짝 잦아들면서 상승이 나왔는가? 기술적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요거를 조금 구별을 해주셔야 되고 좋은 이야기는 당연하게 여러 수급들이 같이 동반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기술적인 매크로 수급이 동반되는 그러한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최근의 상승은 약간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반도체 종목군들을 살 준비는 해줘야 돼요. 살 네. 준비는 해줘야 되는데 HBM, 뭐 그 다음에 CXL, 뭐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등등, 뉴로모픽 등등등. 뭐 그 다음에 최근 업황 회복 기대감에 따라서 뭐 전공종, 후공종 이러한 쪽들 한번 싹 봤는데 살만한 종목이 손가락에 다 들어가지가 않더라. 다섯 손가락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건 전부 다 오늘 하락했던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매력도가 느껴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5월 달에는 아무래도 오늘 시장도 결국에는 그냥 기승전, 전선,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잖아요. 이쪽 종목들이 완전하게 수급을 받아주면서 수급을 다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종목들은 시간을 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시장이 좀 더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지 이제 또 주도주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가 좀 두고 볼 필요성이 있다. 물론 우리가 주도주고 사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렇게 매력도가 있는 종목들은 많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여유롭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점은 어찌됐든 성장성에 대한 부분과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타이밍이 무조건 올 거예요. 네. 그러면은 타이밍이 올 때 반도체 중에 또 어디가 가장 강하게 갈 것인가 요거를 또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뭐 최근 상반기 동안에는 성장성에 주목을 하면서 뭐 이제 CXL이나 HBM 쪽에 상승이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또 분위기가 바꿔질 수가 있거든요. 업황 회복 기대감에 따라서 또 전공정이나 후공정 쪽이 새롭게 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반도체를 살 준비를 하되 조금 더 흐름을 볼 필요성, 그러면서 확실하게 시장을 주목을 받는 쪽을 접근을 할 준비를 선별적으로 이제 매수를 할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탑픽은 없다. 탑픽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 종목이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삼성전자가 제일 낫겠는데 싶을 정도로 지금 반도체 중에는 저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저는 타이밍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예 안 보자는 게 아닙니다. 우선은 종목으로 따지니까 없다라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최병훈 전문가는 조정할 때 사는 게 실패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주식이 빠지면 항상 조정은 기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것은 상승 초입 구간에 즉 상승 파동이 1파,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 있으면 네. 1파 조정, 1파 반등하고 나서 크게 많이 오르지 않고 2파 조정 때는 매수 기회지만 3파 상승, 즉 이제 추세적으로 강력히 상승하고 나서 조정은 4파 조정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하락 A파의 조정일 수도 있습니다. 바뀌는 그래서 거군요. 네, 그래서 항상 이미 주식이 한 5배씩 대다수 반도체 관련된 중소형전 5배씩 올라왔거든요. 네. 저점 대비 22년 저점 대비. 그러면 5배 올라온 주식이 실적을 받쳐주지 않는 주식은 이제 10배는 못 가거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5배가 못 갑니다. 그리고 정말 세계적으로 어떤 새로운 업황이 산업의 성장이, 그 산업의 성장이 하면 기본적으로 한 10배는 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제 새로운 AI 혁명식 보유적 10배를 갖고요. 108달러에서 거의 10배 갖고, 나머지 우리나라에 관련된, 중성주 관련 AI 반도체는 실제로 실적이 받쳐주지는 기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HBM 관련 매출이 5%에서 올해 한 20% 올라다가 아직도 5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네. 메모리 쪽에 전체. 그러면 하이닉스가 주가가 저가 대비 한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3배는 좀 안 되는데 2.6배 정도. 그러면 중성주 그보다 2배 정도 더 올랐기 때문에 5배. 그럼 중성주 이미 1월부터 3월에 고점이 다 나온 상태고, 그러면 이제 벌써 5배가 조정받을 때 대다수가 사람들이 이제서야 이익 실현을 계속 해야 될 텐데 조금 빠지니까 기회다 해가 사게 되면 대다수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항상 세상은 주식 시장 반복됩니다. 작년에 8월, 7월 달에 2차 전지 양극재 급등하고 나서 8월에 조정받으니까 9월 달에 대다수 다른 걸 손절하고 걸로 갔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네. 포스코홀딩스 보면 전부 다 실패했거든, 지금. 그것은 빠졌을 때 매수 기회가 아니라 실패의 기회라는 거죠. 그런 걸 꼭 기억하셔야만. 지금 저는 이래서 2차 전지 반도체 비교해서 5월 25일 강연도 하는데, 네. 이미 AI 반도체는 시세가 끝났다. 5월이 마지막 기회다, 반등할 때. 엔비디아도 마지막 기회고요. 이미 저는 3월 달에 반도체 나오셔야 된다. 이미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뭘 들어가야 될까? 그런 생각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고, 저는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지금 현재 조정기에는 매수 기회가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몇 배 수익 난 사람이 이익 실현하면서 비중을 줄이는 단계고요. 그리고 AI 반도체가 작년도부터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한 15개월 주식이 오르면, 네. 17개월, 15개월, 17일 내에 변곡점이 대다수 생깁니다. 아무리 잘 가는 주식도. 그러면 변곡점에 와서는 추세가 전환되기 때문에 네. 이미 대세 상승한 후에 3월에
목표가가 대다수 도달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리고 또한 메모리 반도체가 회복한다고 대다수 많이 그러지만 아직도 DDR5 가격을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3.4달러 내외에서 한 1.5달러 이하로 왔었거든요. 네. 지금 1.7달러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한 저가 대비 30% 올라왔는데 이제 회복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4달러 뭐 내외까지 가려면 멀었습니다. 그러네요. 내년 정도 돼야만 제가 보기에 2.5달러 내외로 갈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가 느린 회복세가 지속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도 드라마틱하게 AI 반도체처럼 그렇게 수익이 나오지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정도는 저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사상 고점을 뚫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 그래서 보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기회가 있는 게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경기가 탄탄해서 금리 인상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반기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최근에 두 번 정도 금리 인하를 얘기하니까 주식 올라갔는데 그 얘기는 그 이후에는 금리 인하한다는 건 경기가 나빠지는 거예요. 경기가 침체 둔화가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도체 미리 빠집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3월 달에 고점이라면 올해 9월 달에 10월 달에는 미국 경기가 나쁜 게 나온다는 거예요. 경기 침체에 대한 일시적인 침체라도 미국은 일시적인 침체에 들어간다. 그래야만 금리 인하가 되기 때문에 그럼 반도체 미리 빠집니다. 빠지고 나서 내년에 하반기에 다시 미국이 저는 이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다 공장 짓고 있던 거기서 생산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조에 부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 다시 반도체는 사상 고점 돌파하고 시도를 하지 올해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반드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내년 하반기는 경기가 하락될 전망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눌림목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눌림목에서 어떤 거 잡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가장 안전한 주식은 저는 이제 중소형주 중에 AI 반도체를 가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여기서 50% 100%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내년까지 보면 뭐 계속? 50% 100%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좋지 않을까. 삼성전자. 너무 삼성전자 안 올라가서 개인 투자자 다 실망하고 다 팔았는데 네. 그럴 때 가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AI 반도체 관련된 엔비디아 수주하고 나면 그냥 급등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도에 뭐 늦어도 하지 않을까 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은 안전한 게 하이닉스다, 삼성전자다, 반도체 쪽은 이렇게 보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말하는 뭐 10만 전자라든지 뭐 20만 닉스 이런 거는 좀 하반기 생각하면 갈 거로 보시겠네요, 그러면? 네, 더 길게 지금 보실 것 오늘 같은데? 또 어제 엔비디아 빠졌고요. 오늘도 지금 시간 전에 빠지고 있는데요. 그럼 확인 안 했네요. 900달러 이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목표가 갔는데 세상에 전 세계 예외 반도체 주식이 조정 안 갈 주식은 없습니다. 대장주니까요. 대장주니까요. 그렇게 보면 하이닉스는 7만 원대인가 그때부터 갔으니까 네. 21만 원 정도가 3배입니다. 그러면 19만 원대 왔기 때문에 거의 3배를 달성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서 19만 원 내외에서 사서 18만 사봤자 수익률이 뭐 20%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매수할 오히려 15만 대가 내려가야 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이미 목표가 왔다. 하이닉스는 20만 전자. 뭐 20만 전자 여기서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뉴스만 보면 20만 전자 때문에 내가 막 사는 사람도 있는데 네. 다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지금 저는 삼성전자는 내년까지 보면 10만 전자는 당연히 넘는 거고요. 네. 지금까지 30년 동안 사상 고점 대비 시작을 하면 50%는 반드시 갔습니다. 50%에서 3배 정도. 그러면 96,800 50%면 15만 내잖아요. 15만 원, 네. 그래서 저는 내년까지 15만 전자는 봐야 된다. 10만 전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뭐 96,800원 돌파해서 10만 원 그건 의미가 없고요. 네. 96,800 10만 원대는 거기서 10%도 안 되는데요. 항상 사전 고점에서 올라가게 되면 50% 내외가 가기 때문에 15만 전자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하이닉스도 그럼 20만 원 넘을 걸로 보세요? 20만 원 저는 장기적 20만 원에 70만 원까지 봅니다. 27년도까지. 네, 27년도까지. 왜냐하면
하이닉스의 과거 현대반도체 때 주가가 70만 대였거든요. 그 역사적인 주가를 넘을 거다. 그러면 지금 뭐 20만 사면 그래도 3배는 되네, 그죠? 네네, 한 그러네요. 27년도 그 정도는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뭐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모자 모르겠으면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야 되나 그래야 봐요. 될 것 같은데. 김영률 전문가도 이 10만 전자 20만 닉스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이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저는 같이 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시장과 떼어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86,000 전자가 도달이 됐을 때 시장이 어느 위치에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코스피가 말씀드렸듯이 2,779 정도에서 고점을 찍고 또 조정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86,000 전자를 어느 정도 뚫어주기 위해서는 저는 코스피가 2,800 정도는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와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 지금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던 것도 약간 잦아든 거지 사라진 게 아니고 그렇죠. 뭐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도 잦아진 거지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네. 5월 중순에 또 이제 물가 발표가 되게 될 텐데 결국에는 이게 3%대에서 계속 놀게 되면 연준은 우리는 지금 경제 튼튼하니까 굳이 서두르지 않을게 2% 확인되면 그때 그렇죠. 금리 내릴게 라는 확연한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3%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무언가 엄청나게 좋게 반응하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과거에 10만 전자가 이제 또 도달이 됐을 때 10만 전자를 한번 노렸을 때가 코로나 구간이었어요. 네.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나서 유동성이 폭발이 되었었던 그 구간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지수를 보게 되면은 3,043까지 갔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높았었던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10만 전장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코스피가 그때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때 대비해서 그래도 업황 회복 기대감, 뭐 그다음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한 그래도 코스피가 2,900에서 3,000까지는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그 정도까지 상승이 나오려면 시장에 이제 이 이전 고점을 뚫어주는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역대급 상승장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역대급 상승장이 올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나와줘야지. 그러니까 금리 인하 본격적으로 시작할게라고 좀 이야기가 나와줘야지 그래도 그나마 한번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10만 전자는 지금 바로 보기에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그나마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85,000, 6,000 전자 그러니까 이전 전고점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먼저 이제 10만 전자 보시기 전에 8만 원 중반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는 뚝심 있게 그냥 삼성전자 믿고 간다. 그러면은 계속 들고 가시고요. 최근에 또 삼성전자 86,000전자까지 갔는데 또 조정 나오니까 너무 힘들어요. 지겨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그냥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사셔도 저는 무방하다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 AI라든지 반도체에서 AI가 굉장히 좀 뜨거운 상황이고 그거에서 미국의 엔비디아가 관련해서 대장주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예. 엔비디아의 그 인셉션 회사, 그러니까 이게 폴라리스 쉐어테크라는 그런 회사가 처음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 회사가 올라가는 바람에 오늘 폴라리스가 다 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 말고 이쪽으로 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우선 AI 쪽으로 한 번만 더 조금 집중을 해보고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저는 매력도가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반짝이에요. 반짝이라기보다 그러니까 그냥 가는 종목만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셉션으로 선정이 됐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파트너 그룹, 엔비디아가 약간 키워주는 그런 느낌? 네, 맞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그거더라고요. 해주시면 될 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폴라리스 쉐어가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룹주들이 오늘 일제히 다 상승이 나왔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급을 제대로 받아준 종목군들은 폴라리스 그룹주밖에 없습니다. 폴라리스 AI가 가장 잘 받아준 거고요. 보게 되면은 눈에 띄는 수급이 굉장히 크게 잘 들어가 주면서 오늘 시장을 완전 주도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구나. 바로 수급만 봐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주들 뭐 보게 되면은 뭐 폴라리스, 오피스 뭐 이런 종목들 같이 따라가는 모습 2등주라고 봐야겠죠. 네. 뭐 그다음에 폴라리스 세원 정도도 오늘 그냥 살짝 따라가는 정도의 흐름. 그냥 완전하게
저는 오피스도 안 봤을 것 같아요. 그냥 폴라리스 AI 딱 하나만 봤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엄청 샀으니까 긍정적인 거 아닙니까? 긍정적이죠. 얘 하나만. 얘 하나만. 얘 하나만. 그러니까 다른 소프트웨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한글과 컴퓨터 같은 이러한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안 간다고. 제가 우리가. 그나마 좋게 보고 있는 게 한글과 컴퓨터거든요. 왜냐면은 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 그나마 우리가 또 익숙하잖아요. 실적이 잘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또 오픈 AI와 실제적인 연관성도 있고. 그래서 그나마 저는 한글과 컴퓨터 같은 이러한 기업들을 보고 있는데 보게 되면은 최근에 추세는 좋지만 폴라리스 AI 대비해서 수급 받아준 거 보게 되면 수급을 잘 받아줬나라고 하기에는 살짝 부족합니다. 앞선 구간 매물대를 뚫어줄 만큼 저는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소프트 관련된 종목들, 뭐 셀바스 AI나 혹은 이제 솔트룩스 관련된 종목들 보게 되면 그냥 완전 메말라 있어요, 수급이. 뭐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지금 완전히 소외됐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가는 건 그냥 극히 폴라리스 그룹주 그 중에서도 폴라리스 AI 하나에 국한된 거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시장의 모습을 저는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지금 난이도가 저는 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하락했을 때 마이너스 5% 6% 떨어질 때 그때는 그냥 안 보면 돼요. 근데 지금은 시장 올라가는데 살 게 없거든요. 그래서 더 그냥 낚일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때보다 저는 난이도가 더 높지 않나. 요즘 시장이 그만큼 살 게 많이 부재한 거고, 그래서 커플링 매매로 폴라리스 그룹주들 가니까 다른 거 한번 사볼까라고 하면 또 순식간에 물리기 좋은 시장이 지금 현재 시장이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쉽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종목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 종목들은 폴라리스 AI 제외하고는 저는 매력도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병원 전문가도 AI 반도체 소프트 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소프트웨어는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네. 일단 인프라 구축이 다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지금은 엔비디아는 뭐 이제 GPU 칩이니까 인프라 서버 AI 반도체 서버를 만드니까 이제 인프라 구축되는 쪽이 네네. 많이 올라갔고요. 그럼 인프라 구축이 완전히 되고 나서 다양한 실생활에 필요한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면 결국은 AI 반도체는 시장 이렇게 인셉션 프로그램 이런 것은 뭐 스타트업에 다 뭐 소스까지 공개를 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우리 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랴 먹고 살 수 있는 사업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아직 뭐 여러 가지 이제 초기 단계에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구축해서 실생활에 필요한 쪽으로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출이 가능한 쪽으로 이제 열어준 거기 때문에 네. 이용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오피스 같은 게 한글과 폰도 잠깐 가다가 말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폴라리스 오피스도 뭐 회원사가 됐다고 바로 뭐 어떤 실적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지금은 이제 관련된 뭐 AI 관련된 반도체 주식들 뭐 예를 들어서 전력 반도, 제조 반도 많이 올라갔고 10배씩 바닥에 23년도 저가 10배, 그다음에 가온 칩스도 10배, 한글과 컴퓨터도 3배. 그러면 이 그동안 안 올라갔던 주식들이 뭐 관련된 모멘텀이 발생하면 비슷하게 올라가요. 즉 후발주자라 그러죠. 그러면 이 주식도 한 700원대부터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4,300원이 폴라리스 AI가 고점이거든요. 계속 실적은 뭐 15억 이익 냈다, 적자 냈다 이렇게 하니까 네. 이 SI 업체라든지 솔루션 업체들은 뭐 워낙 마진이 적기 때문에 또 그래요. 소방청이나 이런 게 들어가더라도 고기 몇 군데밖에 없거든요. 확산이 안 되는 거죠. 매출 고객을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뭐 한글과 컴퓨터 대다수 잡고 있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주가 측면이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싼 1,000원짜리가 있네. 그래서 지금 3,000원만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4,321원이 10년 고점 돌파할 거 보이고, 그래서 이것도 거의 한 6,000원대까지 가지 않을까. 단기 그 정도만 보면 되지. 근데 상한가에서 갔으니까 뭐 하루에 올라가면 뭐 그냥 5,000원, 6,000원 가니까 네. 위에서는 이제 조정하면 이런 것은 사면 안 되고 갈 때 같이 샀다가 빨리 팔고 나오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가 매력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심해서 매매할 사람들은 뭐 매매를 위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야, 오늘은 진짜 A부터 G까지 다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반도체 밀릴 때 담을까 이런 관점에서 매력적인 구간인지 여부 체크를 해봤죠. 또 대장주들의 전망 해봤죠. 그리고 오늘 뜨거웠던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석까지 산과 나무를 좀 다 봐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신 다음에 이 반도체 우선 보기는 해야 되지만 맞아요. 아직 종목적인 매력은 아직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